칼 플라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예. 어려운 이름에 몇 년마다 한 번씩 잠시 세계적인 연구소가 되는 정태인 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소개 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몇 년에 한 번씩 그 국제 포럼을 하는데 그때 세계적인 인사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만 잠시 유명하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위해 제가 부가 설명드렸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GM을 철수할지도 모른다, 돈을 안 주면 정부한테. 네. 근데 내용을 저희가 한국 GM의 노조 분들을 모시고 좀 들어봤더니, 물론 사측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노조측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저것 돈을 뽑아갔다, 현금을. 예를 들어서 뭐 더 비싼 고리로 돈을 본사로부터 빌려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리에 대출이 있는데 이걸 일부러 고리로 갈아타고 그 이자 비용 5천억을 본사로 지급했다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현금을 쭉쭉 뽑아간 게 아닌가 싶은 정황도 있어요. 근데 네. 다국적 기업들이 흔히 이전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본사로 송금을 하는데 예를 들어 원료를 사올 때 비싸게 가격을 그렇죠. 치른다든가 뭐 조금 전에는 이자를 금융을 그런 식으로 했다든가. 여러 가지 기법 사용한 거죠. 예, 그건 뭐 단기에서 이익을 뽑겠다는 얘기는 철수하겠다는 얘기와도 통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철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GM의 세계 전략의 변화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뽑아갈 수 있는 현금 빨리 뽑아간 다음에 더 이상 현금 여력이 없거나 적적폭이 커지면 이제 그 이후로 털고 가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환호했잖아요. 우리 다시 돌아온다. 내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 제가 보기엔 미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도 중국 공장을 갖다 주력을 한다든가 이런 건데 원래부터 GM 전략에 의해서 한국에 왔었던 거고 그리고 GM 전략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노동 문제라든가 우리나라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경제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GM에게 매달려서 뭔가를 얻어낼 거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전개를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GM이 가면서 5천억 주면 안 갈게 하는 게 5천억까지 먹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기업도 트럼프 대통령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는 건 일단 먹고 그다음에 다시 그러니까요. 원래 지금 그 GM이 유럽도 뭐 호주도 전 세계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장을 빼내고 있잖아요. 네. 네, 빼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도 빼낼 전략을 몇 년 전에 세운 것 같고 그 몇 년 전부터 그 현금을 쭉쭉 뽑아서 흑자였던 회사를 적자로 만드는 상태고 적자가 누적 적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조 단위로 쌓여 있고 그러니까 적자가 쌓였으니 나간다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딜을 한번 쳤어요. 정부한테. 5천억 주면 안 가지 이렇게 딜을 쳤는데 5천억까지 먹고 가야지 이런 얘기 아니냐. 네, 그죠? 그렇게 현재로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고민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게 고민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뻔한데 전략은 다른 나라에서 다 그랬으니까 뻔한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먹튀인데 그렇다고 그냥 가라 해버리면 거기 일자리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적 부담도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야 그렇게 보내라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이거 보통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전체로 보면 GM 전략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 같다고 보여지지만 뭐 구체적인 건 봐야 되겠죠. GM이 있을 이유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산업이나 수출 뭐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GM을 어떻게든 붙잡겠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끌려다닐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도 자동차 숫자를 줄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 기아의 점유율이 너무 커져 버렸는데 이게 또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없어지면은 그 부분도 독점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국내 기업이 뭐 단독 혹은 컨소시엄으로 인수하는 건 어떨까요? 모르겠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자동차에 미련이 있습니다. 삼성이 예, 근데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을 안 주고 뭐 한 달 이내에 빨리 결정해라 안 그러면 우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그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뭐 협상을 국내적으로 하고 이런 식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략 자체가 보니까. 그런 거겠죠? 네, 이거 다음 주에 한번 보자. 앞으로도 이건 좀 오래 될 것 같아요. 네, 예. 요사는 감정적으로는
꺼져 하고 싶어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예. 네,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하고 노동자들이 걸려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에서 무역 확장법 232조를 가지고 철강 규제를 했다. 도대체 이 232조가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232조가 뭐고 미국이 왜 갑자기 철강 수입 규제를 두고 나온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1월 달에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미국 상무부가 대통령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국가 안보요? 예. 그러니까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인데 262쪽에 이릅니다. 이거 굉장히 트럼프가 좋아하는. 예, 한미 FTA 때문에라도 미국 문서를 많이 봤는데 정부 문서를 이렇게 엉터리 문서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억지인데 철강을 많이 수입하면 나라 안보가 위험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무역 확대법이라고 하니까 미국이 안보하고 무역을 연결시킨 법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적성국과의 무역에 관한 거고, 하나는 이제 강대국이 이제 무역을 했을 때 안보에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세 번째가 62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62년? 예, 수입에 의해서 어떤 산업이 영향을 맞으면 그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럴 때는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가트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 첨단 기술이어서 뭐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첨단 기술이 빠져나가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쎄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있는 국가 안보의 정의를 보면 경제와 정부의 최소한의 작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산업의 일반적 안보와 이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나라는 곡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적국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적국에서 수입한 철강으로 우리 무기를 만들면 되겠느냐. 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물량만 이 규제를 때렸냐 이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적국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내 철강 산업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이 산소 용광로가 6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4개가 이제 아이들 상태라고 실업 상태가 가동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살려서 그래서 미국의 군수산업에 쓰이는 철강은 다 미국이 생산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최우선주의 그리고 미국의 이런 그 기초산업도 살리겠다 한 공약 트럼프 계속 주장해왔던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오대강 주변에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의 표를 얻는 것이고 특히 미국 철강 노동자 노조가 환영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선거용이라고 생각이 딱 드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네,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얻었던 지역, 그 자동차 산업이 혹은 철강 산업이 한때 융성했지만 이제는 다 폐허가 된 그 지역. 그 지역의 노동자들 표를 얻었었는데 그 표를 다시 얻겠다. 그러기 위해서 철강 수입을 하는 나라들을 이제 때려잡아야 되는데 끌어댈 게 없으니까 62년도에 만든 이 법을 끌어와가지고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 맞습니다. 미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건데 그냥 네. 자기들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 건데 끌어댈 게 없으니까 지금 쇠를 수입하면은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는 억지 논리를 끌어다 붙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철강 산업의 가동률이 73% 정도인데 목표가 80%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산을 했어요, 다. 거꾸로. 네, 80%를 맞추기 위해서는 관세율로만 하면 25% 다 때리면 돼요. 그다음에 쿼타를 하면은 2016년 물량의 63%까지만 수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무서운 건데 특정 나라 12개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왕창 때리고 그리고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는 2016년 물량만큼만 세 번째 선택을 한 거군요. 아니 아직 선택 안 했고 4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세 번째를 선택하면 우리나라의 타격이 큰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12개 국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방국.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논리하고도 안 맞아요. 전쟁이 났는데 적국으로부터 철강 수입할 수 없잖냐. 그 대상에 우리나라는 오를 수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가 오르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만만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고서를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러니까 지금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짐작하는 거는 한국의 철강 수출이 중국으로부터 철강을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슨 관으로 만든다든가 해서 수출하는 거다. 원자재 받아서. 중국의 우회 수출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기준이나 통계가 없어요, 지금. 없고 이게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게 12개 국가가 브라질, 한국,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중국, 남아프리카,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인데 수입량으로 보면 1위가 캐나다예요. 근데 캐나다는 빠졌어요. 예, 4위가 멕시코예요. 요거는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이론가들 이렇게 설명해요.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하나의 산업벨트, 즉 나프타 국가들이다. 그렇게 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다고 이제 억지로 이해해줘요.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물량을 사용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이 앞으로 이 똑같은 조항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 곡물 수입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예. 이거 식량 안보 위협이 되잖아요. 네. 다 때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 미국 논리를 그대로 예, 나프타 논리라면 동아시아가 하나의 생산 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은 빼고 나머지는 다 때린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복으로 거꾸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곡물에 대해서 똑같이 할 수 있죠. 엄청난 관세를 때리는 건 그러니까 할 수 있죠. 보복관세 때릴 수 있는 거고. 네, 해야 되겠네요. 뭐 쉽게 결정할 건 아니고. 미국은 쉽게 결정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 센다라고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중이니까 증가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수입량으로 따지면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빠진 게 그러고 증가율로 따지면 중국은 11위에요. 수출량 11위인데 마이너스 31%예요. 줄었네요. 예. 그것도 왕창 줄었어요. 근데 왜 포함됐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16% 증가인데 포함됐고 반대로 이탈리아는 86%, 독일은 42%인데 빠졌어요. 즉 유럽 국가는 다 뺐어요. 이게 이제 공통점을 따지면 중국 포함해서 뭐라 그럽니까? 브릭스. 그렇죠. 경제적으로 이제 견제할 나라들. 러시아, 브라질, 중국 플러스 아시아 그리고 나머지 중남미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인종주의적으로 선정했어요.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수출량이 늘어났다든가 또는 뭐 수출 순이라든가 이런 기준으로는 구분이 안 되네요. 네,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한 거네, 그냥. 그러니까 아시아도 아시아 전체에서 일본하고 대만이 빠졌거든요. 근데 일본은 수출량 7이지만 마이너스 2%예요. 네, 중국은 아까 제가 마이너스 35%였으니까. 대만은 근데 어떻습니까? 대만은 9위 125만 톤인데 113% 증가했어요. 그런데도 빠졌어요. 그런데도 빠졌다. 예, 이거는 아마도 중국 견제용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공통점은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은 실제로는 중국이 계속 세계 1위, 미국이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 계속 덤핑 관세 맞았고 상계 관세 맞았거든요. 중국을 우회 견제하는 수단으로 한국이 들어갔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외에는 그리고 브릭스, 예, 브릭스를 견제하는 거 빼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는 국가 안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12개국을 선정하려면 선정 기준을 범주적으로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떤 범주를 들여다 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어거지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30초 남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공동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고 이거를 빨리 해결하자 그래서 들어주면 이거 한미 FTA나 뭐 다른 어떤 남북 관계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먼저 주면 받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더라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한 번에 처리를 해야 이거 주면 물러쓰겠지 이런 게 아니라 통하지 그거 주면 더 줘 하는 스타일이라. 네, 지금 제일 좋은 거는 공동 대응이고 공동 대응으로 미국이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태수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좀 들어봤더니 물론 사측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노조측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저것 돈을 뽑아갔다 현금을 예를 들어서 뭐 더 비싼 고리로 돈을 본사로부터 빌려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리에 대출이 있는데 이걸 일부러 고리로 갈아타고 그 이자 비용 5천억을 본사로 지급했다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현금을 쭉쭉 뽑아간 게 아닌가 싶은 정황도 있어요. 근데 네. 다국적 기업들이 흔히 이전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본사로 송금을 하는데 예를 들어 원료를 사올 때 비싸게 가격을 그렇죠. 치른다든가 뭐 조금 전에는 이자를 금융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한 거죠. 예, 그건 뭐 단기에서 이익을 뽑겠다는 얘기는 철수하겠다는 얘기와도 통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철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GM의 세계 전략의 변화 봐야 되겠지만 이게 고민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게 고민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뻔한데 전략은 다른 나라에서 다 그랬으니까. 뻔한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먹튀인데 그렇다고 그냥 가라 해버리면 거기 일자리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적 부담도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야 그냥 보내라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이거 보통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전체로 보면 GM 전략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 같다고 보여지지만 뭐 구체적인 건 봐야 되겠죠. GM이 있을 이유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산업이나 수출 뭐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GM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뽑아갈 수 있는 현금 빨리 뽑아간 다음에 더 이상 네. 현금 여력이 없거나 적자폭이 커지면 이제 그 이후로 털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환호했잖아요. 우리 다시 돌아온다. 내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 제가 보기 미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도 네. 중국 공장을 갖다 주력을 한다든가 이런 건데 원래부터 GM 전략에 의해서 한국에 왔었던 거고 그리고 GM 전략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노동 문제라든가 우리나라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경제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GM에게 매달려서 뭔가를 얻어낼 거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생각. 그렇죠. 이건 뭐 전개를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GM이 가면서 5천억 주면 안 갈게 하는 게 5천억까지 먹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칼 플라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예. 어려운 이름에 몇 년마다 한 번씩 잠시 세계적인 연구소가 되는 정태인 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소개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몇 년에 한 번씩 그 국제 포럼을 하는데 그때 세계적인 인사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만 잠시 유명하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위해 제가 부가 설명드렸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GM을 철수할지도 모른다, 돈을 안 주면 정부한테. 네. 근데 내용을 저희가 한국 GM의 노조 분들을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기업도 트럼프 대통령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는 건 일단 먹고 그다음에 다시 그러니까요. 원래 지금 그 GM이 유럽도 뭐 호주도 전 세계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장을 빼내고 있잖아요. 네. 네, 빼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도 빼낼 전략을 몇 년 전에 세운 것 같고 그 몇 년 전부터 그 현금을 쭉쭉 뽑아서 흑자였던 회사를 적자로 만드는 상태고 적자가 누적 적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조 단위로 쌓여 있고 그러니까 적자가 쌓였으니 나간다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딜을 한번 쳤어요. 정부한테 5천억 주면 안 가야지 이렇게 딜을 쳤는데 5천억까지 먹고 가야지 이런 얘기 아니냐. 네, 그렇게 현재로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